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오세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세훈이 또 최근에 또 주목을 끌었죠.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년이라는 사실 장애인 단체라고 보기도 힘든데요. 이제 20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을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서 현재 뭐 지하철 탑승 시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하철 운행 방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를 뭐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전장현은 전장현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 시장의 제안은 책임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장현이 난동을 부린 지가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은 이제 20일 페이스북에 전장현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한다는 제목으로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것이 처리를 염원한다. 예산안 증액을 염원한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과 시위를 좀 중단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장현이라는 데가 이제 통상적인 장애인 단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단순히 예산만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나름의 이데올로기가 있죠. 이른바 탈시설이라고. 이게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장애인들을 어떤 시설에 예를 들어서 아직도 요양원이나 아시지 않습니까? 중증 장애인들을 이제 보호하는 시설들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에 꽤 있는데 이런 데의 시설을 수용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장애인들이 이제 각자 주거를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장애인 복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그러려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이제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을 이제 시위하기 위해서 이제 난동을 지금 부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예 당연히 공산주의 이론도 아예 100% 틀린 것이 아니듯이 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크게 100%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좀 더 약한 중증 장애인들을 선동을 해서 시설에서 나오도록 해가지고서 방치함으로 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의혹이 아주 왕왕 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들의 장애 등급이 정도가 다른데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야 당연히 국가가 복지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도 제공하고 시설도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당연한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중증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무조건 시설에 있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가고 있죠. 이런 전장현한테 휴전을 제의한다? 이게 오직 얼마나 많이 안 됐으면 조선일보가 21일자 사설에서 1년 넘게 이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오세훈을 비판했겠습니다. 정말 오세훈이란 작자는 두뇌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범법자들한테 휴전이라. 서울특별시장은 범법자에게 휴전을 제의하고 휴전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이해가 되진 않고요. 또 최근에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협박했습니다. 오세훈은 19일날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인 승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정부를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200원이 인상된 이제 현재 지금 1,250원이죠. 그 이후에 이제 8년째 이제 동결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거쳐서 이제 그 2019년 5천억 원대였던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지난해 9,644억 원, 2021년 9,644억 원을 급증했고 서울시는 이제 이러한 적자 중에 29%인 2,784억 원이 이제 무임 수송, 이제 그 노약자들에 대한 이제 무임 수송 때문인 걸 분석했다는 겁니다.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몇 년 전에부터 이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당연히 민주노총 소속이죠. 이번에도 파업을 하려다가 그나마 양식 있는 젊은 이제 직원들의 어떤 반대로 무산되긴 했는데 정확하게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주장에 편승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 의문이 들죠. 그럼 지하철 공사,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도대체 경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이렇게 파업 같은 거 얘기할 때마다 생존권 얘기합니다. 코숨 치는 이야기죠. 공기업 직원이 임금 인상이 좀 한 해 안 됐다 그래서 생존권을 논의한다? 이건 생존권을 우롱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렇게 그 공사나 공무원 하기 어려우면 때려치세요.
때려치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인 그런 직장에 뭐하러 다닙니까? 때려치면 되고 당신들 때려치면 거기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이 날 거니까 또 그 사람들 들어가서 당신보다 훨씬 더 일 잘할 거니까 그렇게 살기 어렵고 하시면 때려치고 나오세요. 저는 이런 생각은 정말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거 파업하는 거 해가지고 다 좀 다 해고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결과적으로 오세훈이가 왜 이런 지하철 요금 인상을 얘기했나? 민주노총에 또 편성해서 그쪽에 한번 잘 보이겠다는 거 외에는 전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챙겨야 될 거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아니라 도대체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왜 여건이 다 다릅니까? 또 저도 뭐 잘 가지 않다가 올해 그 노원역에서 이제 4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릎이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뭐 쭉 걸어야 되는 길이가 1km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환승 통로가 지상에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반투명 같은 거 요리력 같은 거 되어 있어서 여름에 지나니까 땀이 나고 겨울에 지나가면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7호선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뭐 수락산역 이런 뭐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 있는 역에는 이놈의 지하철 들어갔다가 나가려면은 이게 뭐 출입구도 개수도 많지 않고 이게 뭐 이동 통로를 희한하게 만들어놔서 한 500m에서 걸어가야 이제 지상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강남을 지나는 지하산 7호선역에는 에스컬레이터 없는 곳이 없고요. 청담역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14개입니다. 출입구 찾느라고도 힘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는 않고 심지어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이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좀 놓아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다가 이제야 아파트가 들어선 지 거의 이제 5년, 6년이 됐는데 이제야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하철 요금 다 1250원씩 내고 나타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강남에 주민등록 있는데요. 강남 사람들은 지하철 요금 1,800원 내나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대중교통인 지하철에도 왜 이런 지역차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리고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강남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는 계신 건가요? 도대체 누구를 보고서 선거를 하시는 건지 그 죽자고 민주당 찍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은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오세훈도 이러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지하철 내의 지역 격차를 좀 해소해 주세요. 그러면서 요즘에 최근에 오세훈이 또 노래 부르는 게 있죠. 서울시가 369만 4050 세대의 욕구에 맞춰 전직과 이직,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노후 준비까지 지원하는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시작해서 5개 분야 48개 사업에 2026년까지 5년간 4,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 분야가 뭐냐? 직업 역량 강화, 재취업, 창업, 일자리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활력 있는 인생 후반을 위한 생애 설계 노후 준비, 4050 전용 공간, 활력 행복타운 조성. 기사를 보시면 아시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3D 프린팅, 드론, 미디어 편집 등 미래대응 신기술 교육 과정을 통해 올해 5,000명에서 2026년까지 3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저소득층한테 평생 학습 경비를 지원한다. 재취업, 창업을 지원한다.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의 벤처 산업 진흥한다는 그 이유인지 정확하게 시점은 안 가지만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청년 창업 지원, 중장년 창업 지원, 디지털 교육 이거 한지 제가 명백히 기억나는 것도 만 15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 역삼동에 있는데 역삼동에 일대에 중소기업 진흥 거기에 무슨 창업 기육 기술 디지털 교육 해가지고서 이제 이쪽 내용 보면은 이제 교육 과정이 한 6주 8주 되는데 이제 그 교육을 마치면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반도체 이런 업체 이제 취직이 우선 알선해 준다 이런 등등으로 문제는 다 좋은데 문제는 다 그게 세금이라는 거죠. 그 수업 들으면 수강료 이제 그런 단체에서 다 국가에서 다 빼먹습니다. 그다음에 수강하게 되면 이제 생계 지원비라고 해서 또 이제 수강생들 돈이 주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썩어 넘칩니다. 세금이 물 쓸 틈이 없죠. 세금 빠져나가는 곳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시까지 나서서 4,600억이나 들여가지고 4050한테 창업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을 시킨다는 게 뭐가 새로울 게 있습니까? 이름만 정말 촌스럽게 정말 이북식 이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촌스럽게 이름을 짓죠.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년, 4050. 결과적으로 뭐 새로운 것처럼 과시하지만 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빠져나가는 세금이 4,600억이 추가되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뭐 오세훈의 업적이야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자,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할 때 그놈 아이 서울유라는 그 무슨 간판들 보면서 정말 저게 뭔가 싶었고, 뭐 이번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이제 출신이 강남구청장이 되니까 뜬금없이 미미위 강남, 뭐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거를 뭐 곳곳에 설치했고 지금 또 새로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그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볼 때마다 참 분통이 터지는데, 그 시초가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죠. 한강 르네상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기억나는 거라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강 공원변에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별로 이쁘지도 않고 또 편리하지도 않은 화장실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던 모습. 두 번째는 이제 세빛 둥둥섬인데요. 뭐 세빛 둥둥섬을 두고서 뭐 그게 또 무슨 가치가 있니 없니?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 사람이 제대로 올라갈 수나 있나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 이쁩니까? 오세훈은 좀 하여튼 뭐 나쁘다기보다는 누군가 어떤 심미 안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대표적이죠. 서울시 시청 신청사. 이거 정말 전무후무한 세계의 괴작이죠. 차범근, 그다음에 최동원, 선동열, 정말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스포츠 스타가 나왔던, 활동했던 그 동대문 운동장 다 버렸죠. 거기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그것도 참 괴기스러운 괴작을 거기에 놨는데 현재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대 뭐 동대문 상가도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죠. 그래도 거기에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야구 글러브나 축구 하나 이제 그런 스포츠 용품 사려고 동대문 왔다 갔다 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거기에 뭐 시장도 활성화되고 그랬던 것인데, 또 이상한 동대문 디자인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런 이상한 궤적을 만들어 놨으니 그 일대가 죽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저는 오세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장년에 대해서 휴전을 제안한 것을 보면은 이자는 정의와 불의를 구분을 안 하는데 이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종투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정의와 불의를. 그리고 이상한 포지션을 세우고 희한한 짓거리를 하면서 서울의 문화유산들을 파괴하고 괴작을 실어넣습니다. 제가 고척 동구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척 동구장은 정말 위치부터 예술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호선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안양천을 건너와야 됩니다. 아마 걸어서 1km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 진입도로도 너무 좁아 터져서 버스로 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주차장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이런 곳에 야구장을 만든다는 것도 참 발상이 웃기고, 이제 입장에 보면 더 가관이죠. 뭐 잠실 야구장 넓다, 사직 야구장 넓다. 근데 앞뒤 좌석 간격이 고척 동구장은 더 짧습니다. 그다가 열도 한 열에 자리를 뭐 열 몇 개 이상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개선했는지 모르겠지만 열 몇 개 이상 만들어 놔서 놨는데 앞뒤 자리가 좁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 한번 가려면 그 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도저히 저는 뭐 체격이 좀 뚱뚱하니까 뭐 저희가 뭐 남한테 오히려 제 체격이 좀 민폐를 끼친다 그러지만,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절대로 그 옆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동구장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세훈이 어마어마한 도저히 그런 다중 이용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입지에, 그 입지에 도저히 이거는 21세기에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건물을 만들어서 그것도 돈을 3천억인가 들여서. 그러니 지금은 이제 KBO 총재가 되었지만 허구현 지금 KBO 총재가 해설위원 시절에 아주 대놓고 그냥 깠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 정말 저런 데 내 세금 들어갔다는 게 화가 난다.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서울시에 정말 10년이 넘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박원순에게 있지만, 그 박원순을 만든 게 오세훈. 박원순도 오세훈이 했던 거를 좀 더 강하게 했을 뿐이고, 제가 볼 때는 박원순과 오세훈이 크게 차이가 없다. 돈을 써야 될 일 안 쓰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이상한 컨셉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고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가 지금 또 서울시장에 또 당선이 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서울 시민들은 서울을 포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오세훈 같은 경우에 집회 제한
조치에 대해서 헌법 소원에 대해서 집회 제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쫙 답변서를 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그 2021년 그 당시에 한 달 사망자가 59명이었습니다. 올해 6월, 7월에 사망자가 제일 적었는데 350명이었습니다. 그 외의 달들은 700명, 1000명, 정말 11월 달 1000명, 12월 달 이제 이 총계에 내면 얼마가 사망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니 사망자가 100명도 안 될 때는 집회 제한을 하고 사망자가 몇백 명이 되고 있는 지금은 왜 집회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무슨 집회 제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회 제한 조치는 당연히 위법 무효한 것이죠. 인정을 해야죠. 변호사 아닙니까? 이 끔찍한 오세훈, 혐오스러운 오세훈. 그렇죠. 언제까지 이 자의 짓거리를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면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좀 깜깜하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터졌을 때 오세훈은 마침 해외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 해외 순방 중에 하나 목적이 서울에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거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동경이 올림픽 유치해서 뭐 좀 재미 좀 보려다가 얼마나 고용을 치렀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지금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생각이 나옵니까? 좀 문재인 못지않은 자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서울시장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처럼 못하고 있지만 이자도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문재인처럼 할 자다. 확신합니다. 혐오스러운 오세훈 씨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